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가에게 접근해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검찰이 71살 민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예,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억 원을 뜯어낸 전직 우체국장이 구속이 됐습니다.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 사건이 너무 대단해요. 2002년부터 예. 무려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예. 450차례에 걸쳐서 7억 원을 뜯었다고 하니까요. 근데 민모 씨가 범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직 우체국장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 김모 씨에게는 속이고 나는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. 국정원과 청와대를 이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. 주요 정보를 보고하는 통로다. 그러면서 그 김모 씨는 사업가인데 예. 이게 이 막권 발급하는 그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18억이 물렸고 그 사업 인허가가 취소돼 버린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. MB의 처남과 친하고 예. 그 외에도 이제 경기도 의원을 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이 장기성에 놀랐고요. 그리고 이 총액은 7억에 달하는데 450차례에 달하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뜯어갔으면 평균 한 번에 150만 원씩 450만 원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거죠. 거기 이제 속은 것도 참 답답하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이제 뺏긴 김모 씨의 이 매형이라고 하는 분이 하도 수상하니까 청와대에 이 민모 씨라는 사람이 근무합니까? 그런 사람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렇게 사기 사건은 과거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정말 조금만 알아보면 안 당할 것 같은데, 근데 사람이 또 일을 당하려면 또 당하게끔 또 그렇게 되잖아요.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 예. 사기를 칠 대상을 연구를 합니다. 아. 예. 그리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하고요. 예. 사기를 치려면 그냥 아무한테나 사기 치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에게 넘어갈 사람의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. 약점 좀 약한 그렇습니다. 곳이 있는데. 예. 사기꾼들은 어떻게 예. 보면은 조사관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. 때로는 막 경찰을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짓말 해가지고. 예. 자기 신분을 탄론하지 않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청와대 사칭 사기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 여기 우리 이양숙 그렇죠. 의원님 계시지만은 청와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. 예.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에 누가 근무하는지 실명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 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전화하고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. 청와대의 어떤 비밀주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렇죠. 예. 근데요. 하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많은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. 사기꾼들 그러잖아요. 내가 사실은 비밀 조직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야, 비밀 조직이 있나 보다. 그게 이러고 사기치고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앞서 다룬 거하고 바로 충돌하는 사건이에요. 앞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스미싱을 당했다. 근데 청와대 모든 직원들을 다 이젠 공개해야 한다. 그럼 다 스미싱 당할 거 아닙니까? 연락처라든가 인원들이 다 공개되면. 그래서 지금은 정부 부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홈페이지에 부서별 연락처 다 유선 전화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도 더 개방할 건 개방해야 되지만 하나는 안보와 보안의 측면,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. 이 사이에서 지금 사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. 네. 예. 뭐 말씀하시려고 제가 아까 스미싱 측면에서 보는 것은 공용폰을 써야 됩니다. 사용폰 쓰면 힐러리가 뭘 씁니까? 그 개인 이메일 써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? 됐죠. 공용폰 쓰고 보완해야 됩니다. 제가 이양수 평론가에게 여쭤볼게요. 예. 청와대에 계실 때 이렇게 행정소송은 뭐 간단하게 뭐 그냥 불가능한 얘기고요. 불가능한 얘기고 청와대 직원들의 신원이 그렇게 마구 공개되면은 여러 가지 로비나 비리 이런 것들에 오히려 공격에 노출이 오히려 되죠.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특히 그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보안 유지해 주는 게 맞고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온 국민이 전체가 청와대 직원한테 뭐 부탁해서 절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.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내가 경찰이다라고 사칭을 해서 그 호텔 내에 있는 이발소를 주겠다,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해서 수억 원을 뜯은 사실이 있어요. 근데 경찰한테도 사실 경찰관이 그런 호텔 내 일반인을 어떻게 주겠습니까? 사실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이권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아시고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
국민들 같은 경우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. 예를 들면 일부지만 아주 지극히 일부고 어쩌다 나오는 사건이겠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예를 들면 술 먹고 뭐 어떻게 내가 누군지 가다가 알아 있었죠. 음주운전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그냥 면직 처리되고 그랬죠. 해직 처리되고 하는 거. 예. 만일 이렇게 행정소송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럼요. 그러면 자기가 안 잘리죠. 그게- 그걸 좀 이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. 뭐냐면 상품권 30만 원, 상품권 3장 그 받아갖고 책상에 있다가 공직기강에 걸려갖고 청와대에서 그 원대 복귀한 사람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골프 한번 업자하고 쳤다가 그 옷 벗고 청와대에서 나간 사람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뭘 해준다든지 어떤 조금의 이익이라도 금전적 이익을 해준다 그러면은 바로 왜냐하면 또 청와대 직원들은요 보는 눈들이 많아서 이 정보가 그러니까 그런 비리들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. 다 공직기강 통해서 보고되거든요. 그럼 다 옷 벗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이권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네.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실제 청와대 아무나 근무합니까? 우리 저 이양수 평론가님 검증받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또 청와대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든요.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실세들이 청와대 근무하고 또 청와대 근무하면은 또 승진을 합니다. 또 청와대는 인사권자와 가장 가까운 데가 있고 심지어 장 차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인사 검증도 한다. 이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면은 권한이 막강하다.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은 모든 일도 할 수 있다. 이게 국민들이 믿는 거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고 청와대 권한을 저는 보좌하는 사람도 보좌만 해야지 권한을 아니 갖고 가지면 안 이게 된다고 지금 사건이 생각합니다. 본질에서 약간 엇나가 있는 거예요. 이 사기꾼이 내가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정보 채널을 맡고 있는 요직에 있으니 뭐 몇 급 무슨 직책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보도가 안 돼서 청와대이기 때문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요직에 있는데 MB의 처남과 내가 개인적 친분이 있고 경기도의원을 움직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로비를 할 수 있는 인맥,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리고 10년 동안 속일 수 있었던 용의주도함이 때로는 한 뭐 150만 원 가지고 나오세요 그랬을 때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만났다는 거죠. 근데 이 당 한 분이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예. 이 사람의 뭐 집무실을 가보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그 앞에 다방에서 만났다고 이 종합청사에 근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? 아무나 가는 알겠습니다. 곳인데요. 근데 뭐 도의원, 뭐 청와대 이거 뭐 도의원 분들이 굉장히 그 들으시면 우리가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